안녕하세요. 김호덕의 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하냐? 크게 3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내가 쓸 수 있다. 내 거라는 사실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재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크게 이 3가지가 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거주에 대한 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 수익,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세 차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가지 이점이 다른 말로 하면 3가지의 방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 3가지 중에 정해서 움직이셔야 한다는 얘기죠. 실거주에 대한 이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거주의 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임대로, 전세 혹은 월세로 어떤 부동산의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오는 시점에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원상 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게 민법에 나와 있는데 민법 제374조에 의하면 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선관 의무라고 해서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610조에 보시면 사용수익권,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615조에는 차주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차주,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돌려주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결국에는 이게 내 집이 아니고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 너무 예쁘게 꾸미지도 말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는 자제하자.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만기 때 갑자기 집주인이 혹은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상회복의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내 거이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걱정과 불안에서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3가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향 설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랑 임대 수익, 내가 월세나 전세를 받을 목적으로 할 때에 부동산을 봐야 하는 시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오피스텔이 나와 있는데 오피스텔 2층이 매매가가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이걸 매매하게 되면 월세를 1000에 57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층은 고층이잖아요. 로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1억 7천이에요. 그런데 월세는 1000에 60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2층보다는 로열층이 16층이 좋겠죠. 16층으로 선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월세를 목적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단 같은 오피스텔이니까 최대한 저렴한 게 좋겠죠. 그리고 월세도 로열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오피스텔로 묶여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주고 60만 원을 받을 바에는 1억 5천을 주고 57만 원을 받는 게 유리한 거죠. 1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60만 원씩 받으면 수익률은 4.24%고요. 보증금 1천만 원을 제한 1억 6천으로 계산하게 되면 4.5%입니다. 반면에 1억 5천으로 계산했을 때는 57만 원의 월세를 1년치를 받으면 4.56%고 보증금 1천만 원을 제하고 1억 4천을 기준으로 반영을 하면 4.88%가 될 겁니다. 결국엔 내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굳이 로열층이 아니어도 월세가 비슷한 수익률이 조금 더 나은 부동산을 고르는 게 유리할 거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내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급적이면 공사 현장이 있는 내가 입주한 집의 인근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소음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지양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변이 공실이고 내가 사는 곳만 분양이 돼 있고 내가 사는 곳에
인근에 공사 현장이 많더라도 결과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나면 매매가가 오를 테니까 들어갈 만하겠죠. 그래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인근에 공사 현장이 많은 곳, 개발이 많은 곳은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실거주냐, 임대 수익이냐, 시세 차익이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포인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위주의 주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경매로 사실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실거주도 하면서 시세 차익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 같이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위에 보시면 제가 자주 쓰는 유료 경매지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KB 시세, 실제로 이 아파트가 얼마의 금액에 거래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거에 맞춰서 경매 투자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겠죠. 실제로 최근에 경매가 낙찰된 사례들을 보면 100%를 초과하고 무려 116%에 육박하는 낙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입찰자 수도 11명, 21명 이렇고요. 굉장히 치열한 거죠. 1등과 2등의 차이가 1000만 원이 조금 넘고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위주의 하우징 투자는 굉장히 치열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임대 수익이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현재 임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물건일수록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매매가가 2억이고 현재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데 편의점이 보증금 5천에 월세 70만 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담보대출은 1억까지 나오고요. 2.6% 이율에 신용대출도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들어가는 돈은 2억에다가 취득세나 공과금 포함해서 1,5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보충되는 돈은 보증금 5천만 원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담보대출 1억 원, 신용대출 5천만 원 해서 2억 원은 보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 필요한 현금은 1,500만 원이 되겠죠? 또 내가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보니까 1년치 월세가 840만 원이 될 거고요. 대출 이자는 담보대출은 260만 원, 신용대출은 160만 원 해서 420만 원이 될 겁니다. 연간 이익을 계산해보면 840만 원의 월세와 대출이자 420만 원, 그리고 소득세랑 재산세처럼 세금으로 나가는 150만 원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270만 원이 남습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22만 5천 원 정도가 남는 셈이죠. 그래도 1,500만 원 투자한 거 대비해서는 18%의 수익률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나는 투자가 가능하신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쳐볼게요. 일단 내가 이거를 샀다가 팔아야 되니까 파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매수자를 찾기 쉬운 물건일수록 좋아요. 그러면 낙찰받기는 어렵지만 경쟁 입찰이 예상되는 물건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아파트 사례에서 11명, 21명이 응찰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해서 내가 3억 800만 원에 혹은 3억 1100만 원에 물건을 산 거죠. 그러면 2등, 3등은 사실상 자연스럽게 매수 희망자가 됩니다. 아쉽게 놓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금액 이상으로라도 만약에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나중에 이게 어차피 오를 거니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살 수 있는 의향을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경매장에서 이렇게 1등으로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찾아서 연락처라도 받고 오는 게 나름의 팁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 물건, 그리고 상권이 형성돼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물건일수록 좋겠죠. 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상업용, 업무용, 그리고 토지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강남구 대치동에 상가가 거래된 사례를 제가 살펴본 거예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 실거주냐, 임대수익이냐, 시세차익이냐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물건을 어떤 컨셉으로 분석할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목적을 정해서 경매에 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물건만 보면 이건 어떤 컨셉으로 접근해야겠구나 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 유형의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복습을 하고 가면 집은 아파트, 단독주택부터 오피스텔까지, 상가는 오피스부터 오피스텔까지, 토지도 대지부터 도로까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해드렸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크게 실거주, 임대수익, 시세차익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덕의 부동산 경매였습니다.